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밴쿠버가 너무 춥습니다. 제가 사는 서리도 비슷하겠죠. 날씨는 지금 영하 9도, 체감온도 영하 14도. 제가 아침에 나갔다는데 지금 너무 춥고 도로도 지금 꽝꽝 얼고 있는 상태예요. 체감온도는, 저는 체감온도 같은 거, 제가 지금 여기가 좀 요즘에 전기료,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아끼려고 지금 저도 잠바를 지금 막 껴입고 있는데요. 근데 좀 돈을 아끼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14도, 이게 너무 춥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추울 때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캘거리 날씨를 봅니다. 지금 캘거리는 영하 18도, 그 체감 온도는 43도입니다. 체감 온도. 아, 정말 아무리 캘거리가 드라이 콜드라 그래도 이거 지금 엄청나게 춥거든요. 근데 체감 온도 자체는 사실 여기가 더 춥기는 해요. 저도 그 히터를 틀어도 계속 돌아가지 않는데, 지금 영하 뭐 28도, 체감온도 43도에서는 히터가 정말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당연히 그 가스비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어쨌든 히터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에 있어도 춥진 않아요. 이렇게 체감온도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럴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끔씩 캘거리 날씨를 보면서, 야, 그래도 영하 43도보단 낫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수천 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월가도 구조조정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어떤 인베스트 뱅크인 IB 은행의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최대 4천 명 정도를 해고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달마다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인력을 줄여서 그 사람들의 몸값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투자은행 답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모건 스탠리도 2%에 해당하는 1,6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투자은행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은행들이긴 한데, 그죠? 이런 은행들도 좀 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가 미국도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된 러시아 최정예 전투여단이 전사 실종 등으로 사실상 와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부대는 제200 독립기계화 보병 여단이래요. 근데는 원래는 2개 대대에 1,400명, 1,500명 규모였는데 지금 5월달 말께는 890명. 지금 5월달 말이면 지금 거의 7개월 전인데요. 너무 오래된 뉴스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와해가 됐고, 지금 계속 추가 병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손발이 딱딱 맞는 그런 전투력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 기계화 여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여러 전투에 투입이 됐었고 굉장히 좀 유명한 부대래요. 근데 이런 부대가 와야 됐다는 거, 그만큼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았냐, 거기에 발맞춰서 두문불춘 푸틴, 예전 실각 대피 남미 도피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까지 푸틴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불과 한 10일 정도 안 나오니까 벌써 도망친 거 아니냐, 좀 난민으로 도망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이 처음에 전쟁을 딱 시작했을 때 지금 러시아도 자기 영토가 넓어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80%가 좋아했죠. 근데 그 뒤로 계속 뭐가 됐습니까? 병사를 계속 모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전쟁할 때는 찬성을 했는데 내가 전쟁을 가야 되니까 무조건 반대하죠. 그래서 지금 전쟁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캐나다 사람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잖아요. 제가 다니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미국 뉴스 보면서 아유 미국 왜 저래 하면 욕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종차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인종차별 왜 막 그러고 굉장히 굉장히 나이스한데, 근데 우리 시설에도 백인 할아버지들, 백인 할머니들 막 사이에 극소수로 동양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많은 시설도 있는데, 제가 있는 데는 대부분 백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인도 사람이나 영어 못하는 동양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인종차별 대놓고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피해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난민 도와줘야 되고 막 얘기하지만, 그거 네 돈으로 도와줘야 돼, 네가 가서 도와줘야 돼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싫죠. 그러면 안 되죠. 나쁜 짓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하자 시신 몰림 화장장 24시간 풀가동.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명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그냥 빵명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었는데,
위드 코로나 풀자마자 지금 근데 웃긴 게 이거 찾아놨는데 그 기사 없어졌네요. 제가 지금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빵명이에요. 빵명. 공식적으로는 빵명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시신 몰려든 베이징 화장자. 자, 정오면 마무리됐던 업무가 한밤중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 위드 코로나 하면 사망자가 100만 명 경고. 지금 위드 코로나 이미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중국 어떤 이런 정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코로나 공식 집계로 사망자는 빵명이라는 거. 언제쯤 과연 정보가 오픈이 될까요? 중국은 참 특이한 나라긴 해요. 그죠?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의 샌버너디노, 제가 여기를 한번 LA 가다 한번 지나갔던 기억이 나서 여기가 51번째 주로 독립할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샌버너디노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에서는 좀 독립을 할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담금만 많이 내고 세금만 많이 내는 거죠. 세금만 엄청나게 내고 분담금만 내다 보니까 열받고, 그리고 민주당이 잡은 이후로는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걸로 봤어요. 민주당이 정치를 장악한 이후로는 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독립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대요. 왜냐하면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낮다는 거죠. 근데 면적이 51,800km/제곱미터로 로드아일랜드를 비롯한 9개 주보다도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작은 주가 9개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샌버너디노 시 같은 거 22만 명으로 LA 인접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풍족한 주인 거죠. 캘리포니아 워낙 잘 사는 주니까.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프랑스랑 맞먹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웬만한 유럽 나라보다 경제가 강하고 땅도 크다. 그러니까 이 독립을 해도 웬만한 나라만한 어떤 경제력을 갖추는 거예요, 바로.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2030 우리 한국 가면은 2030 남녀 여기 우르르 몰린다. 난리난 경동시장. 개인적으로 경동시장 어렸을 때 가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경동시장 옆에 지나가면 여기가 보면은 약재 같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갈 때 부모님 저기 지나갈 일 있으면 이렇게 코 이렇게 막 냄새 난다고 맞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경동시장에 제가 한국 가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경동시장 이 전통시장을 지나서 들어가다 보면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안에 옛날 경동극장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스타벅스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 가면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보니까 뭐 옆에 있는 좌석은 VIP석들, 이렇게 극장을 바라보는 석들인데 여기도 개별 룸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도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여기 가면 좀 재밌겠다. 물론 스타벅스 좋아하진 않는데 한국 가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 거의 안 드는데, 자, 써리에 세이프웨이 자리에 지금 건물들을 다 밀고 거기에 70층짜리 건물이 4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여기 뭐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보는 김에. 써리 주민으로서 써리 뉴스를 또 전달하게 됐네요. 자, 여기 써리 센트럴 스테이션 있고요. 여기 버스 디폿이 있습니다. 여기 유동 인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인데 세이프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이프웨이, 그러니까 여기가 밀리고 여기 HBC 은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려봤자 2개만 밀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재개발하기 너무 쉽죠. 여기 2개를 완전히 밀고 여기에는 여기에 시티 센터가 여기 시티 센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시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옛날 레크레이션 자리인데 여기에는 BC주에서 가장 큰 상업 빌딩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70짜리 빌딩 4개가 들어오고요. 바로 윗부지에는 옛날에 난리가 났었던 블루스카이 자리고요. 여기는 또 피아노 자리고 그 옆에도 하이라이즈 빌딩.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하이라이즈 빌딩이 그냥 여기 뒤덮는 거예요. 써리 센트럴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여긴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유동인구며 상주 인원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는데, 물론 이게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니고 뭐 지금부터 한 10년 지나면 이게 좀 가시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늘 이게 상상을 해보면 10년 뒤엔 되게 좋아지겠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조감도인데 조감도 대단하죠. 바로 뒤에는 서리 센트럴 스테이션 있고 몰 있고 SF 있고 바로 옆에는 또 UBC가 의대가 만약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대학교 상권으로는 뭐 대단한 곳인데 이런 초고층 빌딩이 이 주변 완전히 에워싼다. 그럼 굉장히 뭐 비즈니스나 그런 어떤 좋은 단지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되게 웃긴 뉴스인데요. 캐나다 이민 서류 지연 사유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 대단한 뉴스였어요. 업무 중단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직장한테 6만 건이 지금 할당돼서 적체돼 가지고 진행이 일이 안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이유인 거죠. 그죠? 세상에 업무 처리를 중단한 담당자 779명, 그러니까 거의 800명한테 업무가 전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받고 책상 어딘가 그냥 처박았겠죠. 그리고 이민을 직장을 관두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갔거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적체됐다는 거. 저도 이민 리뉴얼을 하려고 냈는데 거의 3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리뉴가 안 된 상태로 거의 2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문의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업무가 지금 지연되는 것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봐야죠. 그럼 왜 이렇게 업무가 안 되나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뭐 한국이나 여기나 뭐 그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때우면 좀 돈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뭐 크게 진짜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투자회사인 CBRE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내년에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좀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댓글도 달고 뭐 그렇지 않을 거다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공급망 문제 해결되면 쌓여있던 재고의 주문도 늘고 이를 다루는 창구가 필요하고 항만 활동도 필요해져서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은 중국이 잘 돼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서야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막 중국 위드 코로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였는데 중국이 이제야 감염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도 겪었고 캐나다도 겪었고 모든 나라가 겪은 거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의 전 국민이 다 겪는 수준으로 겪어야 그렇게 끝나고 위드 코로나 정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전망들이 이게 당장 좋아질 거다 예측을 했지만 생각보다 당장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1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어쨌든 밴쿠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CPI보다는 Consumer Price Index보다는 임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오른 거 내리자 그러면 바로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벌써 아니 오를 때는 언제 그렇게 힘들게 올랐는데 벌써 내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지금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 여전하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르기를 지금 올린 거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의 임금 상승률이 미국은 굉장히 세네요. 1월부터 지금 거의 5% 계속 유지되다가 11월 달에도 5.1%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이자를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이 겪고 있는데 제발 이제 그 금리를 좀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상 또 우리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